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의학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고 싶어 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 잡지 미국의 NEJM입니다. 자, 여기에 얼마 전 우리나라 의사의 논문이 실려서 화제가 되고 있죠.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동욱 교수인데요.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을 죽게 만든 병인데요. 이 질병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4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애쉬미님에 대한 일상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중단해도 재발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치의 길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동욱 교수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양리작용이죠. 그리고 이 표적항암제의 원료가 사실 이 개발의 시작이 글리백이었는데 2001년도에요. 결국 그 글리백 이후에 계속 4세대까지 개발되면서 요번에 이 약은 기존에 지난 20년 동안 개발됐던 표적항암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완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상 결과인데도 NEJM에 크게 실린 거고요. 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정확하게는 학술적으로는 기능적 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 치료를 해서 백혈병 세포가 없다 이러더라도 의사들이 암세포를 찾을 수 있는 기술, 그 기술로 못 찾는다지 암세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치라는 말을 이제 조심스럽게 쓰는데 기능적 완치는 뭐냐면 암세포가 기존 기술로는 찾을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현재 쓰고 있는 항암 치료법을 중단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발하지 않는다. 설사 암세포가 남아있더라도 늘어나지 않아서 정상적인 장기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으면 그 상태를 기능적 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약을 중단해도 재발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단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이런 표적항암제를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중단하는 연구들은 한 40가지 가까이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아주 일부 환자들은 약을 중단하고도 또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기능적 완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 애시민입은 그거를 더 많은 환자한테 그런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4년부터 저희하고 MD 앤더슨하고 유럽의 일부 병원하고 이제 일상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총 150명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기존에 최소한 1세대, 2세대, 3세대 표적항암제를 2개 이상 사용했던 환자 중에서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또는 그 약에 대한 효능이 떨어져서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 150명을 대상으로 이 애시민입을 투약을 했는데 물론 용량은 일상이니까 다양한 용량으로 투약을 했죠. 혈액 검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완전 혈액 반응을 얻었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환자들은 최소한 암세포가 100배 또는 1000배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완전 염색체 반응 또는 주요 유전자 반응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거든요. 놀라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뭐 놀랄만한 데이터고요. 기존 약 2개 이상을 썼는데도 안 들었던 환자한테 이런 효과를 얻은 거는 좀처럼 일반 암에 관련된 신약 개발 임상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여준 겁니다. 정식으로 시판 허가를 받고 국내 환자들에게 이용될 때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2상, 3상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임상 시험이 끝나서 각 나라의 식약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고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한 1년에 걸친 약가 협상을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계산해 보면 교수들의 연구 이외에 실제 처방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6년 내지 7년 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우, 6년이면 좀 기네요. 하지만 그 전에 쓸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 벌써 5년 전부터 이 약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해 왔던 거고요.
야, 그분들은 굉장히 럭키한 거네요. 한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나고 처방될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백혈병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처음 일상을 진행할 때 저희가 첫 케이스를 저희 환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 죽기 직전에 환자들이 그 약 투약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걸어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와우.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다 보면 이 에시민입이 미래에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현재 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180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에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처방하는 방식은 정말 무한대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약 방법들 가령 이 약하고 1세대 약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할 건지 또는 2세대 약을 병합할 건지 3세대 약을 할 건지 아니면 용량을 어떻게 양쪽 약의 용량을 어떻게 튜닝할 건지 또 얼마 기간 동안에 두 개를 병용해서 사용한 다음에 약을 중단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죠. 그러네요. 또 하나 놀란 거는 부작용이 상당히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고요? 예,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지다든지 또는 폐에 물이 찬다든지 또는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먹으면서 평생 근육경련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겪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 에시닙은 전혀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이 상당히 적고요. 간단한 뭐 피부 발진 정도 그다음에 간 기능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그것도 뭐 거의 한 5% 이내고요. 혈액에 백혈군 헬스판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약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주사가 아니고 먹는 예, 약이죠. 먹는 약입니다. 네. 이 표적 항암제들은 처음에 글리백이 1세대 나오면서 그 약값 때문에 이 비싼 약을 언제까지 처방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글리백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20년 전에 그 약값에 지금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와. 아마 지금 2세대, 3세대 약들이 미국에서 현재 시판했을 때 전체 1년 약가가 환자 1인당 약 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오. 근데 아마 이거는 그보다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약하고 다른 약을 또 섞어 썼을 때 그 약값은 또 다른 그 의료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적절하게 내년에 2세대 약들이 일부가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 10%까지 약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복제약이 가능한 글리백하고 2세대 약들이 정말 2, 3년 이내에만 풀리면 이 에시밉하고 병합해서 쓰는 그런 조합은 아마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어, 평생 하나요? 이 표적 항암제는 평생 먹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아주 효과가 좋은 일부 환자만 중단하는 걸로 돼 있죠. 현재는 끊는 중단 기준은 글리백 1세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이상 쓰고 3년. 네. 최소한 2년 이상 완전 유전자 반응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끊어볼 수 있다. 좀 더 안전한 기준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서 저희 같으면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하고 5년 이상 유전자 반응 얻은 환자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합요법을 하면 중단해야 될 환자도 더 많이 늘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용 기간도 아마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그 조혈모 세포 이식, 골수 기증자 이런 것 이외에 지금 이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패턴은 모든 환자는 치료에 실패하면 또는 진단받고 나서 5년 내지 6년 지나면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하고 나면 6개월 이상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골수이식을 해야 된다는 게 공식이었죠. 그 패러다임이 깨진 게 2001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글리백이 전 세계 최초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고 정상세포는 공격 안 한다. 그리고 마치 먹는 약이다. 그래서 마치 유도탄처럼 정확하게 그 타겟을 공격한다. 그래서 최초의 표적 항암제로 이름이 붙여진 게 그렇죠. 이 만성백혈병 글리백입니다. 이 글리백 쓰고 나서는 평균 1년 사망률이 1%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획기적이군요. 획기적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20% 정도 환자는 내성이 오더라. 내성이 오죠. 예, 글리백이 붙는 부위에 점도련 변이가 생겨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는 바람에 이 약들이 디자인된 약들이 정확히 그 부위에
그 결합을 못해서 결국은 내성이 오고 약효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2세대, 3세대 약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세대, 3세대 약들은 그 점돌연변이 상당수를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데 이런 2세대, 3세대 약들도 어허. 일부는 굉장히 특이한 부작용들이 생기고요. 어. 장기간 먹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나빠지는 어. 그런 부작용이 점점 축적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짧게 쓰면서 암세포를 빨리 죽이고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이제 또 하나 찾게 된 겁니다. 어. SM의 특징은 전혀 다른 부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의 1, 2, 3세대 약하고 얼마든지 합해서 병용요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아마 조만간에 이 SM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약의 병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약만 가지고도 완치가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다국적 그 공동 연구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선생님과 선생님 병원이 당당하게 이렇게 선정이 됐고 연구를 리드하셨는데 저희 혈액병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 혈액질환을 가장 먼저 이제 이끌어온 그런 팀이고요. 1983년도에 한국 최초의 동종골수 이식을 하면서 급성백혈병 환자를 기적적으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의 골수 이식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아마 수많은 그 제자들을 키워냈고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기존의 센터였던 걸 혈액병원으로 개최하면서 일부 독립적인 행정 조직하고 독립적인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수들이 평생 한 가지 질환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암 가운데서도 가운데서도 그 한 가지 질환을 평생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전문화시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더 몰리게 되고요. 또 치료 효과나 성적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죠. 특히 만성골성 백혈병 분야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환자가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와,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 제일 많습니다. MD 앤더슨의 저희가 한 2배 달하고요. 와. 초창기 때 이제 저희가 클리백 또 2세대, 3세대 약의 임상 시험도 MD 앤더슨하고 똑같이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세대 만성골성 백혈병에 관련된 모든 새로운 신약들은 전부 초기부터 저희 손을 거쳐서 개발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현재 추가로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는 약들은 SME 포함해서 지금 3가지 새로운 신약을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제약사들이 만성골성 백혈병에 관련된 약을 개발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임상 시험을 타진을 하는 겁니다. 네. 혈액 병원이 지금 카톨릭 성모병원이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혈액 질환의 특성상 그 시스템이나 장비 또 교수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대학병원의 그런 종합병원 스타일의 시스템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군대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면서 가령 서울성모병원 전체 의료 수익의 20%를 혈액병원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은평 이 3개 병원의 혈액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상이 지금 350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3개가 따로 떨어져 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장기 계획, 3단계 계획은 저희가 이 캠퍼스 안에 독립 혈액병원을 짓는 겁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환자,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조차도 못 따라올 정도로 그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려면 결국은 여기 독립혈액병원을 지어야 되고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제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만성골성 백혈병이 지난 30년 이렇게 발전하는 스토리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식을 해야만 됐던 환자들이 지금 치료 패턴이 먹는 약을 매일 한 알 또는 2알 먹으면서 저희 수명들을 평생 살 수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약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완치도 가능할 것 같다. 약을 안 먹고도 재발하지 않는. 앞으로 미래의 에시니믹 같은 약으로 병용요법이 가능하다면 아마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 50% 정도는 약을 중단하고도 재발하지 않는 그런 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학 발전 속도는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 현재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시면 아마 완치되는 날이 많은 환자들한테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선생님 세계 의학을 계속 선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